형사처벌을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이제 달러빚이라도 해가지고 돈 가져올래. 근데 법무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접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즘 그냥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해줘요. 사건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해야 되나?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법무사 사무장이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뒤에 먹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지금 한 24명 정도 되고 총 그러니까 피해액이 한 6,400만 원 정도 이렇게 생겼네요. 네. 그 법무사는 뭐 자기는 관여 안 했다라고 이름만 빌려줬겠죠. 변호사님, 이 법무사 사무장이 뭐 돈 받고 먹튀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무장이 사건 처리해도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초안을 쓰고 근데 뭐 몰라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에 또 사무장. 예, 하여튼 뭐 그 사무장이 자기 이름으로 당연히 할 수 없고 초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검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법무사가 처리하고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가 처리를 해야 되죠. 경계선이 조금 애매한데 네. 궁극적으로는 법무사 이름으로 나가고 법무사가 이제 결국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또 법무사는 어떻게 보면 등기 업무 말고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서면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 처리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개인 회생 사건은 변호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 결국에 나갈 때 변호사 이름으로 나갈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소송 대리 자체가 불가. 예. 그냥 당사자 이름으로 서면 대신 써주는 대사업자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등기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사분들이 이게 조금 더 확실히 전문성이 있고, 그런데 이 어떤 이제 소송과 관련된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무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법무사가 아니고 법무사 사무장한테 사건을 맡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법무사 사무장 먹튀했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떤 처벌로? 기본적으로 뭐 사기죄라고 봐야죠. 사기죄. 그러니까 자기가 처리해줄 능력이나 그게 없으면서 이게 이제 돈을 받고 나서 처리를 안 해주고 이제 날라버린 거니까 그것도 되고 또는 이제 그 관련 이제 변호사법 위반도 될 수 있어요. 그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제 마치 이제 법률 사무나 이런 거를 대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나서 가지고 이제 그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당사자 이름으로 있는 걸 다 접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는 대신 자기 이름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무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접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당사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 사무 이런 거를 종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변호사법 위반에도 해당해요. 피해자들의 사무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소를 해서 뭐 이제 사기죄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고소를 해서 처벌을 시켜야지 이제 어떤 이제 처벌을 시켜야 되고 그럼 처벌시키면 무조건 돈이 회복되냐 그건 아니고 민사는 별도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무장이 뭐 돈이 없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을 이제 푸시를 해가지고 이제 너 들어가 살래 저기 땅 파서라도 이제 달러빚이라도 해가지고 돈 가져올래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재산 범죄나 이런 여러 가지 돈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형사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머릿속으로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민사적으로는 만약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 담보할 재산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데 담보할 재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는 집어넣어 버릴 수 있으면 집어넣는 상황을 몰아쳐줘야 얘가 몰리다가 이제 저기 달러빚 내오거든요. 그러면 이 법무사가 사무장 행위를 몰랐다고 이제 하거든요. 자기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출근 잘 안 한다. 책임 없나요? 그거 자체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게 놔둔 이제 자기가 보면 어쨌든 그거를 이제 방관한 건데 몰랐다고 일단 첫째 볼 수 없고 근데 이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방치해 놓은 거 자기의 이름을 명함을 파서 돌아다니고 그 수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임의로 했다라고 하면 저기 핸드폰도 털어봐야 돼.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폐업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폐업을 안 할 변호사를 잘 골라야 그 법무사도 마찬가지고 골라야 되는데 진짜 폐업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고의로 폐업한 건지 돈 먹고 나르려고 폐업한 건지 아니면 진짜 어려워져서 이제 폐업이 되게 된 거라면 진짜 어려워져서 폐업이 되게 된 거라면 뭐 딱히 방법이 있겠어요. 그 수임료 돌려받는 거. 근데 그것도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재산 또 확인해 가지고 뭐 소송 다시 그 변호사한테 또는 법무사한테 이제 소송을 걸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잘 못하니까 폐업됐겠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잘 못하니까 소송 걸었을 때 질 수도 있겠죠. 뭐. 아 그렇네요. 그 뱉어내야죠. 저희는 개인회생 안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의 확고한 어떻게 보면 철학이. 그거는 물론 이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그런 또 필요한 제도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어떤 다른 개인회생 파산이 조금 쉽게 돼 있는 면이 있어요. 저는 더 어렵게 만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는 거는 항상 신뢰예요. 내가 빚을 지거나 내가 뭘 해서 그거 남의 돈 진짜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내가 회생 파산으로 그냥 나는 면책되고 날려버린다. 물론 그분들도 무조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나쁜 놈들도 너무 많고 저는 기본적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네, 갚으세요. 개인회생 파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은 법무사 사무장이 그 수임료 받고 먹튀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